시작. 됐군. 안녕하세요. 김주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도 및 캐드 2분반 수강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 강의 첫 번째로 강의를 소개하고 또 강의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러는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원래는 강의가 개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전염병 문제 때문에 3월 16일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2주간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강의를 해도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론 강의는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또 영상 올리고 뭐 그냥 질문만 받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실습 수업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하기로는 3주차부터는 정상 강의로 일단 진행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 전에 2주는 실습 강의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연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만나서 제도실에서 제도판 놓고 그래서 여러분과 직접 그려가면서 또 제가 시범도 보여가면서 그렇게 제도 및 캐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제도 및 캐드 수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무엇이냐, 또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거를 배우게 됐냐, 그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동 학생들은 두 번의 신입생 기간이 있죠. 1학년이 이제 새내기일 뿐 아니라 또 전공 새내기가 있어요. 진입생들. 그래서 2학년들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기간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도 및 캐드와 같은 요 기본 과목은 여러분들이 모조리 다 듣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 목표로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 및 캐드 분반에 들어와서 단순히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기법만 배울 게 아니라 우리 분야의 어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들, 그리고 거기에 사이사이 껴있는 어떤 재미진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과목에서 들을 것은 뭐냐?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랄까, 내 아이디어, 나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막 발산하고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과제를 내고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과 일정이 쫓기다 보면은 이것도 과제고 숙제가 돼가지고 또 결국 마지막 날 밤에 억지로 그려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걸 보고, 또 아무리 재밌는 것들도 또 이게 일로 과제로 진행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로는 적어도 이 실습 과목은 이거는 굉장히 진짜 기초적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수업이야.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에요. 여러분 손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공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손을 가져야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남들에게 내다보일 수 있어. 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자, 이 손을 갖추는 시간이 바로 이 수업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업이다, 일이다, 어려움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하는 재미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목표가 다 나왔네. 기본적으로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공간 설계에 대한 디자인의 어떤 방향성들, 뭐 이런 개념들을 잡아주는 것들은 또 다른 수업에서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기법들,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좀 더 중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인드하고 기법이라는 게 따로 가지가 않아요. 나의 마인드는 좋은데,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건 없어.
손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마인드도 발달하고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또 손으로도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제도나 캐드 같은 수업들, 그런 실습 수업들도 당연히 여러분의 형태를 표현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공간 설계 수업들은 제도 및 캐드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까, 제군들? 자, 어쨌든 한 25명 정도까지 정원을 늘려받아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수업은 여러분 제목에서 알고 있겠지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파트는 당연히 제도죠, 제도. 제도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야말로 손그림이 되겠죠, 손그림. 그림 안 그려본 사람 없죠. 그림 뭐 낙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진짜로 정식으로 스케치나 어떤 데생을 배웠든 그림을 안 그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분야에서 그림이 중요한데 다만 그 그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 그림의 의미는 그냥 프리 드로잉, 데생, 스케치랑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간의 규격을, 공간의 구조를, 공간의 형태를 정확하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실 우리 제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제도 중엔 또 공간의 느낌들, 공간이 주는 어떤 우리의 시각적인 그런 어떤 감각들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스케치라든가 뭐 데생이라든가 풍경화 기법 이런 것들을 물론 쓸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들은 내가 구상한 공간 구조를 갖다가 그 그림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 동일하게 그 공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는 그림 디자인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제도 부분의 정확한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 그리는 과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도를 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제도 과정에는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위해서 몇몇 도구도 들어가고요. 기법도 들어가게 돼. 제도판, 뭐 삼각자, T자, 뭐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걸 이용해서 건물과 도시 구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면의 요소들, 기법들,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들이 전체 16주 과정에선 약 10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두 주 정도 더 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제도 과정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이 제도 과정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도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건물의 구조, 건물의 어떤 형태 또는 도시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데 뭐 그걸 그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면서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중에 다루면서 개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주 동안 일단 여러분들이 제도 과정을 가시게 되고요. 자, 남은 6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지막 한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일단 실습을 위해 한 주를 비워놓고요. 남은 5주간은 이제 CAD, CAD죠. CAD가 뭐의 약자인 줄 여러분 아세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이닝. 그러니까 컴퓨터로 디자이닝을 하는 프로그램. 보통 이제 오토캐드사의 캐드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 캐드 프로그램을 연습하는데 시간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주의를 좀 주고 싶은 거는요. 주의를 주고 싶은 거는 머리가 자꾸 죽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싶은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굉장히 제가 좀 불쾌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 컴퓨터 학원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컴퓨터 학원이 아니야. 근데 마치 무슨 컴퓨터 학원 다니는 느낌으로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원이나 이런 데서 6개월, 1년 배울 과정을 갖다가 진짜 축약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명령문을 중심으로 해서 5주 만에 마다닥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내 앞에 설명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뭐 그렇게 이론 수업 듣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해가지고 그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하나만 가르쳐도 열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야 돼. 연습하고 하고 또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 프로그램 할 때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인다 생각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10개로 확대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뭘 가르쳐줘도 그걸 하다 말다 뭐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 한 주 지난 다음에 와. 다 까먹어. 명령문 하나하나 다 새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구석에서 이제 못 따라오니까 손을 든단 말이야. 저기요 교수님 하고 손을 들어. 가서 보면은 명령문도 몰라. 명령문 밑에 있는 옵션도 몰라. 화면 구조도 몰라. 모르니까 하나하나 내가 다 클릭해서 새로 시범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한 20명을 갖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 수업 다 끝나버려 그냥.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학원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 기본적인 기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딱 가면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 너무 못 따라오고 연습도 안 해오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 전 주 또 모르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모르고 또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몇 명 때문에 수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단의 대책을 제가 뭐 도모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나치게 못 따라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캐드 부분만 페일이야, 페일. 어? 너무 수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구석에 가보면 못 따라오니까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전산실에 남아서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마스터해가지고 손가락이 알아서 기억하도록 그 정도로 연습을 해서 와야 되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실습 수업을 그냥 이론 강의 듣듯이 끄덕끄덕 하다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자,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은 캐드 부분에라도 중간에라도 제가 여러분들 쫓아낼 수도 있어.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5시 정도는 이제 캐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여러분들이 또 기말 과제를 하는 자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부의 제도 그다음에 후반부의 캐드인데 물론 중간에 잠깐 제도하고 캐드 사이에 여러분들의 약간 모형을 또 만드는 실습도 하게 될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 거를 근데 모형 제대로 만들려면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갖고 와서 또 그걸 오리는 재료도 사고 딱 하나하나 오리고 정교하게 붙이고 막 핀셋으로 풀러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막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작업량이 많기도 하고요. 또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모형 만드는 게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학 때나 시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학기 중에 귀한 시간을 뺏어서 너무 그런 이제 물리적인 작업에다가 투자하게 하는 것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어떤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뭐냐면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을 이 양반이 간단하게 종이 모양으로 만들게 미리 전개도를 다 짜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뭐냐? 그걸 칼라로 출력해 와서 그걸 이제 본드하고 풀로 가위로 자르고 해가지고 붙이면 그래도 제법 그게 르꼬르비제가 만든 뭐 론샹 채플 또 하나 뭐 있죠? 뭐 빌라 사보아 같은 건물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두 건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종이 모형을 만드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땐 한 하루 한나절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난리치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모형 만드는 아마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모형을 갖다가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또 이렇게 빠뜨렸나 뭘 또 더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생각나면 또 차차 여러분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뭐 다 제 이메일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 테니까 또 영상을 보고 나면은 필요한 거 있고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또 뭐 질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저랑 의논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할 말은 많은 것 같지만 딱히 또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또 잘 생각 안 나네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내용들은 PPT 자료를 보면서 조금 뭐 준비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도면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업에 대한 감을 가지게 하면서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제도믹 캐드 수업의 이제 강의 계획 실러비스라고 있죠. 강의 계획서인데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제 16주 동안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연습들의 주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단 1주차에서 10주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손으로 그리는 도면 표현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도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에서부터 15까지 CAD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강의 계획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제도를 어떤 식의 순서로 하느냐. 일단은 1, 2주차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본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의 기본 요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이겠죠, 선. 모든 그림은 사실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선 연습이 중요한데 이 선 그리는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표현하는 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연습한다는 측면에서 2주 동안의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선 연습과 응용 선 연습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집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인터넷 강의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번 학기에는 다루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주차부터 약 7주차까지는요, 그러니까 공간 설계 도면이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the first is site plan. 사이트 플랜은 이제 배치 계획이라고 그래서 단지 계획, 그러니까 건물의 분포를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 캠퍼스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사이트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외부 공간, 도로 이런 것들이 체계를 맞춰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배치도, 그것들을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일단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의 도면이 되겠죠. 가장 크게 본 도면. 그래서 그걸 2주 정도 연습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도면으로 넘어가는데, 건축 도면은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요. 건축 도면은 그라운드 플랜이라고 그래서 역시 위에서 내려다보고 건물 내부의 배치를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그라운드 플랜, 또는 뭐 건물 내부만을 봤을 땐 또 플로어 플랜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건물의 평면 부분을 그리는 부분을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플랜. 섹션 플랜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사실 우리가 건물의 내부를 해부해서 들여다보고 싶단 말이야.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그렇죠. 겉모양만 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 저 속을 잘라내면 저 속에 어떤 공간이 있을까? 저 안에 구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자, 그래서 건물을 세운 상태에서 해부해서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라낸 단면을 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섹셔널 플랜, 단면도라고 그러죠. 또 그리고 단면과 관련 없이 어쨌든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 건물의 전면부, 옆면부 이런 걸 우리가 서서 보는 관점에서 보듯이 그리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또 인면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엘리베이션 플랜이라고 그래요. 요거 그리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자, 그리고 7주차에는 여러분 투시도라는 거 알 거예요. 투시도. 투시도는 진짜로 사람들이 여러분 원근법, 뭐 소실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가까운 건 크게 보이는데 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냐.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사람의 눈에는 하나의 어떤 정육면체가 딱 정육면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건 좀 이렇게 작게 왜곡돼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투시도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퍼스펙티브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방법.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요새 와서는 이게 옛날엔 굉장히 설계가들의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요새는 사실 이거 손으로 그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CAD나 아니면은 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다 그려져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것만 그려놓으면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제너레이트 해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크게 필요하진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간 설계, 도면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려면 그래도 한 주 정도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7주차에 넣었고요. 8주차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이고 뭐 실습을 시키면은 다들 뭐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다들 뭐 피곤해 쩔어 있고 막.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휴강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실습 수업이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휴강을 해버리면 한 주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휴강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때는 수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때면은 8주차면 또 이 굉장히 또 날씨가 좋을 때 아니냐. 야, 전염병만 좀 물러나면 뭐 날씨야 너무 좋겠지. 그래서 그때는 프리 드로잉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진짜로 스케치나 데생에 가깝게 다만 건축물이 들어간 풍경들을 그리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흉내내서 모본을 삼아서 흉내내서 그림을 그려보는, 이때는 이제 강의실 내에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이렇게 그려오게 하는 그런 수업을 발주차 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 드로잉 수업이 되겠고요. 지오메트릭 패턴 1, 2 나오는데 요때가 이제 내용들이 학기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요걸 아까 얘기했지만 종이로 건축물의 모형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요때가 되면 제가 어떤 내용을 할지 좀 더 이제 TA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AD 내용들 쭉 나오는데, 뭐 CAD 프로그램 알아가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자, 1, 2주차는 1차원 도면 그리는 방법. 1차원. 평면 그림이지, 평면. 그 다음에 1차원 그림. 그 다음에 이제 3, 4주차에서 3D, 3차원 도면을 그리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3차원 그림은 특별히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을 하는 방법. 실제로 입체로 되는 건축물과 도시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5주차에는 3차원으로 만든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그 3차원 공간을 실제로 이렇게 투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뭐 여름방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뭐 과제로 또 제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1주차에서 10주차까지는요,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딱히 종이로 직접 받지는 않고요. 나도 뭐 쓰레기만 들고 너무 귀찮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으로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린 그림을 그날 찍어서 그 찍은 사진 파일을 수업 게시판에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밝은 데다 놓고 사진을 좀 깔끔하게 찍어야 돼요. 밝은 데다 놓고. 그냥 어디 흐릿하고 어두운 데다 놓고 잘 보이지도 않게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내가 얘가 손을 제대로 그렸는지 정성스럽게 뭐 펜질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깔끔한 사진을 밝은 데서 찍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AD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2주차가 끝나고 나면 3주차 때는 이제 여러분 태극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2차원 도면이에요. 여러분 뭐 애국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태극기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동그라미도 있고요, 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각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의 배열을 이루는 선도 있고요, 또는 각도도 있고 비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원 도면을 그리는데 태극기만큼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재미있는 과제가 없겠다. 그래서 태극기 그림을 5분 내에 그리는 사람에게 만점을 주는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에는요, 빌라 로툰다라는 어떤 르네상스식의 이태리 남부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설계도를 보고 그 건물의 어떤 3차원 모델링을 10분 내에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역시 내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CAD 부분의 시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걸 10분 내에 하면은 무조건 만점. 제 경험으로 볼 때 태극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든 다 어떻게 해와가지고 5분 내에 그린 사람이 한 80%는 돼요. 그래도 80% 정도는 만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빌라 로툰다 3차원 모델링은 이거는 10분 내에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60%가 잘 안 돼요. 절반보다 조금 넘을까 말까야. 좀 빡세죠. 그래서 만점을 받으려면 여러분 10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 연습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는지. 근데 기말 갈수록 친구들이 이제 뭐 자기 일들이 바빠가지고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한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점수를 그럼 학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거 A, B, C, D, E, F가 당연히 있죠. A, B, C, D, F가 있죠. 있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수업은 A, B, F밖에 없다. 뭐다? A, B, F밖에 없다. 왜냐하면 C나 D 정도를 받는 사람은 실습 수업에서 그거는 뭐 과제도 안 내고 딴 사람들 할 때 놀고 이랬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실습 수업에서 어떻게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 있어? 일단 제가 요구하는 만큼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만큼 어쨌든 간에 해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B는 되겠지 당연히. 그것도 못 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CD 없어. 그냥 F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중간 정도에 너무 안 하고 너무 빠지고 과제도 계속 안 낸다라고 그러면 뭐 저는 일단 어떻게 퇴출하는 거죠. 너는 뭐 해도 F일 것 같으니까 나가주세요. 뭐 그러기야 하겠냐마는 내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 정직하게만 따라오면 A, B는 다 받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하라는데 할 거 다 했는데 물론 내가 조금 뭐 덜 하고 조금 이제 부족하게 하고 해서 B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CD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ABF라는 건 여러분들 뭐 빡세게 하겠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현장에서 내는 과제를 충실하게 따라오면 최소한 B는 받는다. 그런 어떤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F로 그냥 바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A, B, F로만 평가를 한다라고 여러분 거의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평가가 되고 강의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된다.